단체자 마음이지. 여기? 나중에 비판도 받는 거지. 자. 네. 선거 끝났는데. 네. 선거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에마누엘 마크롱이 총선 지금 2월 30일 하겠다고 했고요. 벌기에 총회는 사퇴를 했는데, 결과를 앞으로 가서 보겠지만, 보게 되면 중도 우파는 그냥 본전치기, 중도 좌파는 후퇴, 좌파 녹색당 겨우 생존, 극우파가 계속 전진하고, 문제는 이제 극우파의 전진이 중도 우파에 대해서 우정화를 압박을 하는 행동이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상태로.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생태계부터 시작해서 정치경제 군사까지 어떤 속에서 이제 유럽이 미래가 지금 대단히 불안하고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주된 거는 경제 위기하고 난민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극우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자연이 되고 있다는 것. 더 크게 보자면 유럽 정치는 한 30년 정도 동안에 기존에 이제 냉전 이후 시대에 냉전 때 이어받은 이제 보수 3인 양당 구도 자체가 해체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그다음에 원심력이 이제 크게 가속화되는 이런 경향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극우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좌파 약세를 연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류파의 이제 중도우파는 아까 이제 극우의 등장 때문에 더 그들로부터 뭔가를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극우의 의제에 이제 점령당하고, 그 결과 거꾸로 극우들은 지금 이제 유럽 연합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유럽 스캡티컬이라고 해서 부정하는 입장인데, 이제 그들에게 앞으로 당하는 거고. 좌파는 이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병화가 이제 냉전 해체 초기 같은 경우는 한 4대6, 4.5대 5.5 이전 좌우 정도의 비율이 있다 그러면 지금 한 7대3 정도로까지 이제 많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좌파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이런 이제 우병화를 갖다가 공세를 일단 저지할 실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대안도 없다. 착한 좌파 역할. 남들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대책 절정은 없고. 극우는 안 된다. 그러면 파시즘화 될 것이냐 할 때, 파시즘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좌익을 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좌익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좋은 해석. 불행하게도.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지부진하게 끌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다시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갖고 왔어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넘어가고, 궁금증 해야 되는 건데, 이번이 이제 10차 선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브렉시트 해서 이제 영국이 빠져버린 다음에 처음 열린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금토일 거쳐서 투표 가능하다고 했는데, 51.01%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720석을 뽑는데 이제 MEP, 멤버 유로피언 팔리먼트라고 해서 MEP, 유럽의 의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회가 사실은 이제 초국병적 정치 체제인데 실제로는 여전히 이제 주권국가와 초국병적 정치 경제 체제 사이에 이제 긴장, 모순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유럽의회는 투표율이 낮아요. 국내 총선에 비해서. 여전히 총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많은 역할들이 이제, 적절한 역할들이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가 연계되긴 하지만. 그래서 유럽 정치와 이제 미국 정치를 갖다 점검하는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현재 유럽의회 내에는 7대 정파, 교섭단 정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나눌 수 있는 7대 정파로 되어 있는데 약간 복잡해요. 정파와 그다음 정당도 있어요. 유럽 정당. 그래서 유럽 정당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유럽 의회 선거를 할 때마다 약간씩 바뀌어요. 이합집산들이 좀 이루어지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도 우파나 중도 좌파는 크게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나 삼민주의 세력들은 거의 같은데 이제 나머지에서의 이제 변동들, 그다음에 이제 소유럽보다는 동유럽에서의 정치 세력들이 이제 생겼다 사라졌다 이러한 변동들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복합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7대 정파는 여기 이제 EPP라고 표현해 있는 이제 유럽 국민당이죠. 과거에 이제 기민당 세력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최대 정파고, 그 다음에 SD가 그 이제 독일 삼인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 너무 이렇게 좀 검증되지 않은 그 개혁주의 세력들 받아들여가지고 요새, 그러니까 사회주의 인터넷 깨고서 프로그레시브 얼라이언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그냥 SD가 아니라 SND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뉴는 이제 그 중도 리버럴에 해당하고요. 녹색당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극우파가 두 개로 ECR이라고 하는 말로는 이제 컨서버티브 앤드 리포머스라고 하는데, 이 그룹과 ID라고 하는 정체성과 이제 민주주의, 극우의 본색을 감추는 이상한 용어로 만든 그 그룹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좌파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GUE-NGL에서 이제 그 좌파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소속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눈 거는 앞쪽은 기존 유럽의 의석 의원 중에서 무소속도 있고, 그 다음에 아더스라고 해서 기타로 한 거는 이제 새로 돼서 아직 그 위에 7개 소속단체로 결정을 못한, 가입을 결정하지 않은 자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7대 정파에 따른 기억해 두시고, EPP, SD, 리뉴, 그린, ECR, ID, 랩트, 요 7대 정파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유럽이 이제, 앞서 말한 거는 유럽 의회 내에 교섭단체고, 그다음 근데 유럽 그런 교섭단체들 정당을 만든 게 있는데, 약간 겹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번 선거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 가시고. 그래서 이번에 깠을 때, 여기서 보면 스펙트럼 상에서, 좌파부터 시작해서 좌파 3인당이 왼쪽인데 작죠. 그 다음에 녹색, 이렇게 좌에서 우까지에서 이제 그 스펙트럼을 보여준 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줄이시면은, 이게 이제 이번에 최종 선거 결과예요. 아직 뭐 확정은 안 됐는데 보면 이제 그 EPP가 186 1등 했고 3인당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130으로 찌그러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ECR하고 ID 이 극우 세력들이 저희가 보면은 극우와 보수가 같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래서 EPP 보수보다는 극보수, 극보수. 극우 뭐 이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둘로 갈라져서 73하고 58을 얻어가지고 사실 하나로 합쳐봐도 되는 거죠. 합치게 되면 이게 좀 달라지죠. 합치게 되면 숫자가 거의 3인당에 이제 같은 숫자가 되고 무소속까지 합치면 사실 제2의 정치 세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은 이제 리뉴라고 하는 중도하고 녹색이 많이 좀 찌그러졌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빠지는 바람에 의석수는 751에서 이제 720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결과였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보수파 EPP가 이제 1당은 유지했지만 과반수는 턱없이 미달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연합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도파들이 이제 부진한 거죠. 중도 좌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극우 ECR이 약진했고, 근데 ECR의 핵심은 이탈리아의 집권당인 이탈리아 형제들, 그다음 ID의 핵심은 프랑스의 국민회의죠. 그다음에 독일을 위한 대안은 이제 그 무소속이고요. 무소속이니까 이들을 합치게 되면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FD라든지 헝가리의 피데즈라고 하는 극우 세력,
까지 합치게 되면 중도 좌파 3인당 제치고 제2정치 세력까지 이제 부상했다. 반면에 좌파는 이제 정치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10대인데 9대에 비해서 유사하지만 극우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같은 결과인데 아까 보이는데 이제 사실은 전체 속에서 각 세 나라 주요 국가에서의 큰 변화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기민당이 야당인데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격적인 게 이제 독일에서 독일에 대한 극우가 2등을 했어요. 2등을 하면서 15석 지난보다 거의 유일하게 성장한 세력이죠. 유일하게 성장한 세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좌파는 디링케가 이제 줄어들었죠. 좌파가 이제 BSW라고 해서 이제 사라 바겐네이트 좌파당에 탈당한 여성 의원, 좌파인데 당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었어. 사라 바겐네이트 분디스라고 동맹이라고 해서 이쪽 6석을 얻어서 이제 좌가 나눠진 포퓰리스트 좌파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상황이 발생해서 CDM을 유지했고, 아니요, 그 앞에. 비민당을 유지했고, 아페데가 약진을 한 거고요. 3인당은 이제 선방 추락해서 이제 총리, 연합정권이 타격을 받은 거죠. 녹색당도 찌그러졌고, 좌파는 갈라져 있다. 그리고 극우 세력들은 17년 총선에 처음으로 이제 그 연방의회에 들어갔거든요. 연방의회에 들어가 90석을 차지했고, 2014년에 조금 줄었는데 여전히 있는 거고, 유럽의회는 2014년에 처음으로 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회 반대하는 세력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먼저 진출을 했고, 그 의석이 4석에 더 늘어난 거죠. 19년에 비해서 또 이제 늘어난 7, 11, 15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성장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제 심각하다. 특히 이제 선거 직전에 아페데 간부들이 모여서 그 외국인 추방 모의를 해서 집중력 공격을 받았는데 실제 선거를 깠더니 그것 때문에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거죠. 다음 페이지. 프랑스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국민회의 과거에 국민 전선이었던 마린 르펜이 1등을 한 거죠. 31.4% 해서 마크롱 르네상스를 갖다 작살을 냈고요. 사회당이 살아가지고 13%로 왔었고, 그 다음에 사회당을 제꼈던 프랑스 앙수메가 다시 4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프랑스 공산당은 1.37%로 해서 이제 원외로 의석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게 이제 원래 의석 이번에 다 선거 연합해가지고 일이 복잡해요. 복잡해서 이제 위에 게 정확하지 않아서 밑에 거 정확하게 쓴 거고요. 참조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극우가 일당이 됐어요. 마크롱은 작살낸 거죠. 그러니까 몰라 한 거고, 사회당 일부 회복했는데 이제 어쨌든 공산당 의석 실패했었고. 그래서 극우의 득표가 좀 충격적이에요. 최근에 보면 대선에서 1차, 2차에서 1,300명 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벌어진 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규모로 의회 진출해요. 의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한 자리 숫자였는데 저때 89석으로 이제 진출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의회에서도 계속 약진을 거듭하는 거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난리가 난 거고, 마크롱이 지금 총선을 했는데 지금 이게 선으로 이렇게 들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이제 극우라고 하는 완전 극우는 아닌데 이제 극보수죠. 극보수인 이제 FDI 이탈리아 형제들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밑에 레가
살비니, 그러니까 이제 레가가 원래 북부동맹인데 동맹을 바꾸고, 그 다음에 저 새끼들도 이상한 놈들인데, 공식 명칭이 레가 페르 살비니 프리미어니까, 살비니를 총리로 하기 위한 동맹으로 이렇게 이름을 개같이 지어놨는데, 어쨌든, 우파가 이제 그 형제들 동맹, 그 다음에 위에 나오는 이제 포르차 이탈리아, 베르루스코니 당이에요. 근데 베르루스코니가 이제 죽고 나서 지금 이제 중심이 안 잡혀 있는데, 어쨌든, 현재 집권은 그 우파 연합인데, 이제 형제들하고, 총리, 그 다음에 레가 부총리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일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소위 공산당의 뿌리를 둔 이제 중도 좌파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못 이기고 계속 버벅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이제 극우의 이제 대약진이고, 조르지아 멜로니,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라고 했던 멜로니 총리가 당당하게 또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면에 레가하고 마테오 살비니는 몰락했고, 근데 이제 우파를 다 합친 걸 보게 되면 또 압승이죠. 76분에 40석을 가져왔으니까. 중도좌파는 계속 버벅거리고 있고, 오성당은 이제 점점점 후퇴하고 있는 쪽이고, 그 좌파는 계속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겨우 생존을 했습니다. 지리멸렬한 상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극우파는 강세죠. 그래서 유럽 의회에 반대하는 세력이 제일 잘 나간다는 이런 상황들이 된 거고, 교섭단체는 ID하고 이제 ECR인데, ID에서는 말씀드린 프랑스 국민당하고 레가가 중심 세력인데, 밑에 보시면은 의석수를 보시면 돼요.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 중심은 국민회의하고, 프랑스 국민회의하고, 이제 레가는 찌그러드는 거고, 외에도 오스트리아 자유당 중요한 세력입니다. 오스트리아 자유당과 네덜란드 자유당 둘 다 좀 강세를 보이는 있는 세력들이고, 그리고 이제 ECR은 이제 아까 이게 이탈리아 형제들하고 PIS는 폴란드 복과정이라는데, 보면 프랑스 국민회의가 30, 이탈리아 형제들이 24, 폴란드가 20, 그 다음에 독일 아페다가 15석. 중심적인 세력들이죠.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성장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ECR은 이번에 이제 어쨌든 원래 둘이 비슷했는데 이쪽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제 숫자가 많아진 거죠. 문제는 이제 이탈리아 형제들 지난번 선거에서는 4-5석밖에 안 됐는데 이번엔 24석으로 약진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 이제 폴란드 복과정의당 정권 뺏겼는데 어쨌든 뺏겼어도 이제 그 입소를 유지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독일 아페데하고 헝가리 피데이즈가 이제 큰 거죠. 피데이즈는 절대 과반에서 약간 과반으로 약화되긴 했는데 이 숫자까지 16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제2의 정치 세력이고, 또는 뭐 지금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 국내 보도에서 이제 그 우파가 진출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대부분 그냥 프랑스 국민회의하고 이탈리아 형제들 정도만 슬쩍 언급하는데 실제로 더 들여다보면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앞에 요 구도를 보시면은 그게 진출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하시면, 반면에 좌파는 좀 한심합니다. 41석으로 찌그러졌는데 거기서 또 줄어서 30석대로, 그래서 95년부터 시작하면 95년 거의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는 거죠. 계속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속한 당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전체에서 하나 내지 두 수석 정도, 뭐 많아봐야 3석 이 정도밖에 이제 못 얻으면서 버벅거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공산당은 한 2석, 3석 없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저쪽은 다 개량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들 혁명적 정당이기 때문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런 상황을 조합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결론이 나오죠. 극우파의 우경화 압박 속에, 전진 속에서 우경화가 계속 압박되고 있는 상황에 좌파는 버벅거리고 있다. 이상입니다. 끝.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핵심은 군사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데올로기는 비합리주의다.
제국주의를 정의하는데 이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어쨌든 금태화는 다 안 한다. 이게 이제 차이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좀 설명해 놓을게요. 왜 제가 이거 근거가 될까? 국제